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으면서 여기에 더해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입맛이 없으면 체중이 당연히 줄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할 수 있군요, 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것은 누구나 가끔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해지고 만약에 체중까지 많이 빠진다 그럼 혹시 다른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 절대로 살면서 입맛이 없다는 말을 전 뜻을 이해를 못하는 저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얼마나 체중이 변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 예. 뭐 건강하시다는 증거인데요. 네. 사실 항상 실제적으로 배고파요. 예. 사실 건강에 문제가 되는 체중 감소폭은 사실 정확한 정의는 없고 정의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이내에 10%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 6kg가 빠졌다 그러면 그 이상 빠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 말고도 체중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체중이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진다. 내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데도 체중이 빠진다면 역시 악성 질환을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위장관 계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대변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사실 변비가 있으면은 변이 딱딱하고 식욕이 없고 이런데 하지만 체중도 안 빠지죠.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악성 질환으로 인한 변비는 변이 점점 가늘어지고요.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있고 체중이 빠지고 어떨 때는 혈변 또는 변에 빨간 피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전신 쇠약감이 있는데 이때는 심각한 위장관계 악성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신경 써서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살펴볼게요. 네. 다리가 당기고 아픈 경우도 있죠. 네. 지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리를 구부릴 때 편해진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박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다리가 당기시면서 아프시다는 분들이 굉장히 노인분들 중에서 흔한 증상이 될 텐데요. 네. 그럴 때는 꼭 전 동작이나 어떤 자세를 취하였을 때 불편한 게 나빠지는지 아니면 좋아지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걷는데 다리 저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쉬실 때 통증이 좋아지신다고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면 뭔가 이렇게 막 꼬부라지는 건가요, 교수님? 뭐 어떤 병인가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 머리에서 이제 다리나 팔로 내려가는 척추 신경이 내려오는 관이 있게 되는데 그 관이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노화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좁아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가 저린 증상이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또 흔한 척추 디스크 질환과 척추 협착증을 좀 구분하기 어렵거나 이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제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분들도 발생하기 쉽고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다리로 당겨 내려오는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질환을 시사하게 됩니다. 근데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서서히 조금씩 악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허리 여기 척추는 이쪽이고 다리는 여기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왜 다리가 아픈 근데 거예요? 다리까지? 네. 그 질문 굉장히 흔하게 받는데 화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를 검사하자고 맞아요. 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허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뒤가 아플 수도 있고 옆으로 아플 수도 있고 어디가 눌리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문제는 이걸 그냥 가만두시게 되면은 점점 치료에 반응을 안 하게 되고 어떤 치료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이제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다리가 약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맞아요. 시리고 저리고 붓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 교수님? 네, 그럴 경우에는 다리에 어떤 혈관의 문제일 확률이 혈관. 많은데요. 제일 흔한 게 하지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다리까지 내려온 혈액이 다시 위쪽으로 충분히 못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아프고 붓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 그러면은 정맥이 다리에 피부에 불뚝불뚝 튀어나와 보이는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쪽에 숨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리가 무겁고 붓고 쑤시고 이런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런 증상 동반된다면 조심해라 보겠습니다. 네. 어지러운데요. 네. 동시에 사물이 2개로 보인다. 오. 복시 현상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지러움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어떤 분들은 오래 서 있다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을 써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물건이 2개로 보인다는 거는 뇌 안에 시각 관련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종양이나 어떤 뇌 안의 문제 때문에 복시라고 그러죠. 물건이 2개로 보이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지러움 말고 다른 동반 증상, 예를 들어 한쪽에 편마비가 있다든지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이런 다른 뇌의 손상의 증상이 동반된 게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 어머니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면은 이렇게 머리가 핑 돈다, 뭐 어지럽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사물은 2개로 보이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까요? 되게 오래전부터 그렇고 그냥 가벼운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어머님 연세 중에 흔히 많은 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약의 용량이 지나칠 경우에 혈압이 너무 내려가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혈압이 조절이 덜 돼서 혈압이 올라가도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이런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증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가려운 경우인데요. 사실 요즘 저도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등 좀 긁어줘 너무 가려우니까 겨울철에 특히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나잖아요, 교수님. 네, 겨울철에는 피부과의 대목이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지면 정말 가려운 분들이 제 외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제도 너무 추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난방을 하시거나 온수 매트, 카본 매트, 모든 매트를 깔면서 오히려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의학적인 용어로 저희가 건성습진이라고 부르죠. 건조하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가려움증이 나고 피부가 빨개지는 질환이 건성습진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겨울철에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진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겨울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습진이 생겼어요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면역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균을 막는 그런 면역이 아니라 일종의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치료하는 약들은 이 면역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잘 바르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염증 물질이다 보니까 겨울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면 이런 염증 물질을 감소해서 이런 습진과 가려움 증상들이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목 축하드리고요. 대박나세요. 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가렵게 되면은 병원보다는 효자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자주 붓는 동반 증상이 있다면 다른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군요. 강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대목인 그 교수님부터 바쁘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콩팥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콩팥 질환 중에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충분히 배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폐물, 요독이 체내에 남으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요. 겨울에는 건조한 데다가 가려우니까 긁죠. 긁으면은 또 손상이 되고 흉터가 생기고 더 가려워서 더 긁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게 되거든요.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 80%가 이 가려움으로 고생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막상 이런 사소한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정의학과인지 피부과인지 재활의학과인지 이게 약간 고민이 될 되게 때가 간지러워요. 있어요. 간지러운데 이건 뭐 허리로 가야 되는 건지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진료소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환자분의 고민 함께 볼게요. 자, 무엇이든 진료실입니다. 발바닥이 간지럽고 아파요. 이런 환자는 어떤 것부터 확인하실지 먼저 김현정 교수님 알려주시죠. 저희가 어릴 때 고무줄할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간질 발바닥이 간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무좀이래요 이러시니까 환자분들이 발바닥만 가려우시면 야 이건 무좀이다 라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아시는 원님들은 분명히 있으시죠. 저희 고무줄할 때 10단계까지 갈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들한테는 발바닥이 간지러우니까 무좀이야라고 오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겨울에는 그렇게 무좀이 많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정답을 일단 한번 들어주시고 그래서 설명해 저는 주실까요? 간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각질이 있는지를 열심히 각질. 저희가 관찰하게 됩니다. 건조하게 되면 각질이 생기고 발바닥이 좀 이렇게 갈라지면서 가려운 경우가 나오는 습진성 질환인 경우도 많고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건성습진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무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새 너무 추우니까 뭐 신으셨어요? 털부츠, 어그부츠 신으면서 땀이 많이 나면서 여름에 있던 무좀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있는 경우에는 건성습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좀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눈으로만 저희가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피부과에 오시게 되면 각질이 있고 다음에 가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발바닥을 잘 긁어서 각질을 녹여서 이 안에 무좀균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습진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발바닥에 간지러운 질환이 습진과 무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선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발바닥이 두꺼워지면서 가려울 수도 있고요. 드물게 한포진인 경우도 문제가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발바닥에 간지럽고 각질이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발바닥이 간지럽고 아파요에 대한 이어서 강 교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예, 뭐 저는 교수님과 비슷한 세대지만 고무줄을 안 하고 고무줄을 끊느라 그 노래 잘 모르겠고요. 장난꾸러기셨군요. 예. 주로 끊으셨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습진이라든지 발무좀 말고도 사실은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발바닥 안쪽이 가려운지 물어봐야 되고요. 안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과적 질환 중에도 발 안쪽에 그 가려움을 유발하는 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이제 당뇨병에 신경병증이 있게 되면 그 발 안쪽이 이렇게 아프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지정맥류 때문에 혈액이 발바닥 쪽으로, 발 쪽으로 우렬이 되게 되면 신경을 자극을 하고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감각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저릿저릿하거나 가렵거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에 보통 간지러운데 안쪽이 간지럽다면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박지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지러운 환자분들보다는 주로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무전 발바닥 모양을 보게 됩니다. 발바닥 모양? 네, 두 가지인데요. 발바닥 모양도 보고 발바닥 모양을 보려면 그분들의 신발도 보게 되니까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발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정상적으로 아치가 있게 되는데 거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뚫린 부분. 아니면 발 뒤꿈치에 이제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또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엄지발가락 이쪽이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족저근막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발만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 오셔가지고 저 족저근막염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무조건 족저근막염인 것은 아니고 뭐 아치가 무너지고 발 뒤꿈치가 아프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일 수가 있고 저곳이군요. 네, 저쪽 족저근막염. 부위가 딱 아프신 거고요. 저기가 아니라 저 발 더 앞쪽으로 아프신 거면 족저근막염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발 뒤꿈치의 지방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쿠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뒤꿈치 그렇겠네요. 패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로는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첫 걸음을 딱 뗐을 때
짜릿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뒤꿈치 패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발 뒤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 발이 상당히 통통하거든요. 이게 아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나오셔가지고 한번 발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교수님 봐주시면 좋죠. 네. 확인을 직접 해주시는군요. 양말을 벗어야 양말을 되나요? 벗어야 좀 잘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쪽에. 근데 맨발을 보여드리면 시집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긴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시청자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찾아야겠다. 이 발이 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상적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펜 같은 게 들어갈 정도로 떠 있는 게 맞는데요. 이제 평발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치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꿈치, 뒤꿈치 패드 부분인데 굉장히 통통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층, 여기 지방층은 필요한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통통하면 키도 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키높이 깔창이 효과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시거나 너무 납작하거나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패드가 무너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건강한가요? 네, 건강하신 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다리가 아플 때는요, 막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그럼 와주시면은 네, 제가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네. 네.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이제 혈액순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종아리나 다리가 저린 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제 피가 다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이 잘 짜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쉽습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까치발을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손을 놓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딱딱한 걸 잡고 하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쉽다 그러시면은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올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계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계단 위에서 한 다리로 하시는 경우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가 쫙 당기네요. 네, 그래서 거기 근육을 쫙 짜줘야 네. 다리 쪽에 와 있는 혈액이 다 심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린 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균형이 잘 안 잡히면 자꾸 잡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낙상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피를 보냈으니까 이제 네. 허벅지 운동도 해야겠죠. 그렇죠, 위로 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의자에 앉아 보시면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안전한 운동인데요. 엉덩이를 이제 끝까지 넣으시고 끝까지 넣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버티시게 되면 되고요. 이때 이제 허벅지 근육 만져보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별로 근육이. 운동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와. 지금 TV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운동을 네. 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야, 같습니다. 허벅지가 돌덩이 같아요. 이제 반대편 하니까 다리도. 편한데요. 근데 이게 허리가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허리는 꼿꼿이 한 상태에서 꼿꼿하게. 다리를 펴시고 네. 그다음에 버티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자세만 했을 뿐인데 허벅지 운동이 되네요. 땅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해야 이제 건강한 하체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평발이어서 네. 군대에서 행군하고 나면은 족저근막염 발생하고 찌릿찌릿 아팠거든요. 네.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신발을 살짝 벗어 보시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네.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 위에다 올리게 되시고 네. 천천히 이렇게 발 위쪽, 발가락 쪽을 이렇게 당겨주시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이쪽 아픈 부위를 좀 마사지 같은 걸 해주셔도 도움이 되시고 중요한 건 너무 과하게 꺾듯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당기니까 발바닥 쪽에 뭔가 물 하나가 맞습니다.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족저근막이 여기 지나가는 족저근막인데요. 요거구나. 여기가 이제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걸음 뗐을 때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찌릿한 거. 네. 처음에 일어나셔가지고 걷기 전에 천천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관절이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뭐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하나씩 가져 보시면은 네네. 수건이네요. 네, 그냥 집에 다 있으시니까 우선 다리를 펴신 상태에서 네. 발끝에다가 대시고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는 형태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 또한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까지 같이 당기는 네, 거예요? 허벅지 이 뒷부분 햄스트링까지 같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석이조네요. 네,
근데 이거 가볍게, 할 때도 네. 마찬가지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다거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꼿꼿하게. 꼿꼿하게 유지하시면서 하시고 자세가 안 나오시면 다리를 약간 아래로 둔 상태에서 하시거나 네. 좀 긴 수건 같은 걸 쓰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혜 씨 어때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저는. 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